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네. 네. 오늘 화요일 맞나요? 네. 요즘, 요일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매일매일 핸드폰에 일정표 보고 진행하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 샤플 아너스들을 위한 강의를 아침에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끝났고, 네. 저녁에 조금, 라방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김 감독한테 오늘 저녁에 라방할게. 네. 그래서 아까 이미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힐링 라방입니다. 힐링 라방.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제 도곡동에서 매봉까지 제가 양재 천변을 따라서 걸어요. 걷고 식사를 하고 또 다시 걸어서 오는데 사실 걷는 시간은 많진 않아요. 글쎄 1시간도 안 될걸요. 그런데 그냥 재밌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돌아오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남편하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네. 그런데 어느 누구든 어떤 대상하고 말을 했을 때 계속 이어져요, 말이. 예. 그런데 단 서로 기분이 나쁘면 이어지지 않죠.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분을 안 나쁘게 하는데 이것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수위로 말을 했는데 예전에는 화를 냈던 일이 이제는 화를 안 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성숙됐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유가. 예. 그러니까 작은 일에 자존심 상해하고 너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서로 다 늙어가는 처지에 수십 년 산 사람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화가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말만 하면 서로 싸운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기분이 나빠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쌓이다 보면 네 이게 재미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죠. 네. 세상에 법적으로 이어진 서로에게 정말 스폰서죠 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봉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참 그 엄마 눈에는요 정말 수백 명 중에도 자기 자식이 보이잖아요. 아니 식당을 이렇게 가는데 창가 쪽에 딱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매봉에 와서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나 봐요. 저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다른 데 가자고. 왜? 그랬더니 아들이 친구랑 편하게 밥 먹게 우리는 다른 식당 가자고.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어때?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른 식당에서 먹었죠. 그러고 나서 아들이 와서 나 너 봤어? 그랬더니 아들이 왜 아는 척 안 했냐고. 들어와서 같이 밥 먹으면 되지. 그래서 또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사람 사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걸어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저도 합니다. 네. 주고받는 인사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아이디를 또 익숙하게 봐요. 네. 자, 봅시다. 네. 딸맘님. 네. 네. DDALMAN2296님, 네, 네, 핑크문님, 네, 어서오세요. 네, 윤희연희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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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홍님, 네, 어서오십시오.
HJEMISA님, 오늘은 춥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안 추웠어요. 안 추웠고, 그 양재천이, 맨 아래 도로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또 걷는, 체육시설이 있는 걷는 데가 있고, 또 그 위에 양재천길이 있고요. 또 반대쪽, 천 쪽의 방향은 또 계단을 내려서 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길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럼 저희는 걸어가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니면 겨울에는 남편 주머니에 제 손을 넣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낭만적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남편 외투를 사줬는데 그 주머니 위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넣으면 안전하게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뜨는 아니면 자꾸 그 주머니 솔기에 내 손이 닿아서 손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솔기를 이렇게 꾹 눌러줘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이 아프다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냥 그러냐고. 네. 저희 손 넣고 다닙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도 그렇게 다니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또 내가 패드를 살살살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SHJUNG6241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진혜님, 크크크크, 네. 네. 릴리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패드를 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자꾸 제가 딴짓을 하네요. 우와, 예. 주머니에 손 넣은 거 보고요. 네. 예. KW 미드님, 캬, 코치님 오늘 스타일 멋져요.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 제가 아주 슬림한, 예, 니트죠. 니트에, 니트라고 봐야죠. 라운드 티. 근데 얘 엄청 슬림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살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 슬림한 옷들이 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제브라 무늬죠. 네. 아주 슬림한 티셔츠고, 요즘 제가 골드 올해 유행하다고 했죠. 네, 골드. 그리고 얘는 일본에서 사온, 네, 일본 모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콤비예요. 네, 여기는 약간, 퍼 기질이고, 여기는, 이거 뭐라 그래요? 벨벳? 네, 그런 재질. 네, 그래서, 네, 제가 일본에 사온 모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주0913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전 남편 말투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말투도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남편 말투가 힘들면 그 사람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참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참아주는 거를 그쪽에서 알면 고마워해요. 그런데 바로 너 왜 기분 나쁘게 말하냐, 말투가 왜 이러냐 이러면 그 감정 가지고 또 싸워요. 감정 가지고. 네. 예, 과정입니다. 예, 과정. 오래 사는 부부들의 과정입니다. 네. 리차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어쩜 밤에도 일이 멋지신가요? 지금 냉장고 문에 비친 제 모습 보고 깜놀했습니다. 냉장고에 비친 제 모습이 저랑 똑같다는 얘기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스웨이드. 네, 네, 츄즈 체이스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아너스 수업을 못 들어서 지금 보다가 라방 들어왔어요. 연말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 아너스 수업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공개해야 되는가, 나의 사업 비밀을. 왜냐하면 그런 사업 시스템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예, 100%. 예,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낸 거고, 정말 성공 사례죠. 그래서 우리 샤플 아너스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겠다. 정말 고추장 빗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작권 보호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잘 들으세요. 네. 저희 샤플 아너스 그 강의도 보통 2번, 3번씩 들으시더라고요, 다들. 무스탕 재질인가요? 모자도 멋져요.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좀 자세히 보면 요런 식이에요. 네.
네, 요렇게, 네, 콤비예요. 네, JY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응원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일찍 발표 났어요. 코치님 따님 후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외대부고 네 합격하셨네요. 정말 요즘 가장 들어가기 힘든 네 그리고 졸업해서도 굉장히 흐뭇한 그런 학교 네 정말 축하합니다. 킨제이와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엄마가 애썼죠. 물론 아이도 애썼고요. 네 복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랑 많이 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네. 네, NOVJH, 네, LIV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시죠, 양홍식님? 네. 아이가 점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인스타 피드 보면서, 아이고, 똘똘하게 잘 크고 있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은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외대부고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럼 부산에서 가신 거죠. 네. 전국 자사고니까. 일단 선후배 라인이 엄청 좋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거기 동문이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네, EOM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샤플들이, 샤밀리들이 많이 축하해 드리네요. 축하합니다. 흐뭇해요. 흐뭇하고 또 이렇게 우리 많은 그 샤밀리들 우리 샤플들 샤플 아너스들 다 모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좋은 코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특목자사는 이제 1단계예요. 이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잘 가야 되고, 뭐, 대학은 당연히 잘 갈 거예요. 정말 중간만 해도 좋은 학교 가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어떤 잡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또 전문직이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코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저는 특히 지방분들이 외대부고를 보내고 너무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면 사실 아이들이 꿈이 작아져요. 이거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인데, 고등학교가 사실은 청소년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대예요. 예, 우리 왜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즉, 나와 다른 사람, 아니면 나라, 세계 이런 거로 굉장히 순수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청소년기. 그런데 부모가 너무 공부 쪽만 강요하고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뭐 넌 서울대 가, 넌 의대 가,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아이의 꿈이 작아져요. 예. 그래서 너무 재단된 삶을 살게 돼요. 실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외대부고 졸업을 하고 너무 빤한 코스로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엔 성공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더 멀리, 더 과감하게 그렇게 아이한테 기회를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네. 부모가 어떤 큰 마음을 갖느냐, 부모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부모가 정말 생각이 종지면 우리 아이들도 종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정말 큰 드럼통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0% 되지는 않지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주면 그거는 노력하는 자의 몫이거든요. 네, 물론 운도 좀 따라와야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목표를 갖지는 말자. 일단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아이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일단 축하하고요. 거기에서 자기의 진로를 정말 세련되게 찾기를 바라요. 저는. 잘 됐네요. 네. 오늘 라방을 켠, 보람이 있네요. 네. 우리가 퀸제이와이님한테 또 좋은 소식을 들었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온도가 조금, 많이 아주 춥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밍크 코트를 입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 따뜻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남편도 뭐 엄청 두꺼운 코트를 입었고, 그렇지만 이제 얼굴은 이제
제가 양재천 걸을 때는 마스크 안 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코끝에 오는 바람들. 사실 굉장히 추운 날은 여기가 얼얼해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는데 차가 그렇게 많은 거야. 어디를 가도. 정말 꽉꽉 막혀요. 오늘 제가 사실 점심 때 잠깐 여의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여의도에 무슨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그래서 남편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63빌딩에 주차를 못해서 결국 그냥 돌아왔어요. 예. 한강에다가 주차를 하고 63빌딩을 올라오라 그러는데 그 정도의 열정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남편하고 돌아왔어요. 네. 킨제이 와인님, 조언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가는 거 맞습니다. 초6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코치님 연구실에 가서 컨설팅을 받고, 로드맵을 재정비했고, 샤밀리 되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도 받으셨어요? 네. 초6 때, 부산에서 상담을 그럼 저 아마 전화번호가나 이름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아이디랑 매칭을 못하는 거겠죠. 초6 때 샤론코치 상담받고, 네, 지금 중3 때 외대부고 들어갔고, 아마 그때 제가 제일 좋은 학교 가라고 권했을 거예요. 아이를 보고. 그래도 너무너무 실천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굉장히 흐뭇하네요. 네, 근데 이거는 1단계예요. 이제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잘할 수 있어요. WOWU님, 지금 유치원 얼집 방학이라 그런가 봐요. 네, 지금 방학이죠,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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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상담을 할 때 연애원 상담을 안 해요. 관리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한번 만났을 때 제가 길게 로드를 잡아줘요. 방향을 잡아주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저를 계속 만날 이유도 없고, 제가 전체적으로 짜주면 이제 실천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성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도 사실 많이 안 해요.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오라고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오지 말라 그래요. 안 와도 된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우리 옛날에 여고 시절,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은 남녀공학이 많아서 여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대부분 또 많았었으니까, 네. 그 여학생들만의 느끼는 감성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대학하고 고시반, 그리고, 그럼 이제 대학에서 고시반을 이제 학교에 있는 고시반을, 예,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애들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크리스마스 때, 세종시 내려가서, 예, 대학, 그 다음에 고시반 서클, 동아리죠. 그 선후배끼리, 즐기고 왔어요. 네. 그게 굉장히 또 큰 인맥이 됩니다. 네. 네. 세컨 캐스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이제 막 애들 재웠어요. 오전 아너스 강의 때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애들 조금 더 크면 여유가 생기겠죠? 오늘 아너스 강의 때 너무 반갑고,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제가 아나운서 분들한테 그래요. 비디오 켜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냥 들어라.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래도 줌 수업을 해드리냐면, 그래도 소통하고, 예, 소통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그런 재미를 좀 갖자, 우리가. 그래서 줌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반가웠어요. 어서 오세요. 네. 뭐, 그런 게 또 재미죠, 뭐. 재미죠. 네. 네. 컨설팅은 여러분, 제가 꼭 받아보라고 얘기해요. 꼭 저한테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예, 중3, 중학교 3학년 3월이나 뭐 4월 요럴 때 시간 될 때 아니면 중3 중간고사 끝나고 요럴 때 하면 되게 좋아요.
이럴 때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대입 원서 컨설팅은 고1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보고, 아니면 아예 아주 급한 거는 고2 6월 모의고사 보고, 그때는 거의 이제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등들이 저한테 오는 경우는 뭐냐면 거의 진로 컨설팅이에요. 제가 로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너는 기질상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네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드를 줘요. 어디 가서 어떻게 가서 어떤 직업을 해봐라 크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지혜로운 엄마들이 많이 따라가요. 성공한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전 자주 상담 안 하잖아요. 지금 초6대 왔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안 와도 되게 제가 상담해 드려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오지 말라 그래요. 안 와도 된다. 네. 안 와도 된다의 경우에는 안 봐도 잘할 것 같고 잘해내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못하는 상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아이가 너무 막 성격이나 발달 이런 데에 그런 데 이제 문제가 있다. 사춘기가 극하다. 아니면 약간 학습 장애가 있다. 그건 제가 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고3인데 원서를 어떻게 쓸지 이것도 제가 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려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랑 커넥션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엄마가 답답해서 상담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상담료가 싸진 않거든요. 예. 그냥 학원비 수준으로 학원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받아요. 그래서 굳이 오지 말자. 마음 좀 추스리면 될 일을 갖다가. 근데 내가 만일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전문직이 되고 싶어요. 어떤 게 뭐가 학교의 로드를 알고 싶다. 아주 고급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상담만 합니다. 네. 오늘 호피무늬 너무 멋져요. 호피무늬라 그래야 돼요. 이거 얼룩말무늬죠. 네. 호피는 호랑이 가죽 그런 뜻인가요? 여하튼 그런 건데요. 이게 그냥 지금 여기를 못 보여드리는데 아주 슬림한 니트예요. 근데 되게 예뻐요. 자주 입진 않는데 좀 살이 빠져서 입을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푸념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누군가한테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상담은 그런 상담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저는 정확하게, 네. 뭐 과목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진로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로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여튼, 예, 축하드립니다. 외대보고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합격자 발표가 항상 하루 전에 나와요. 대충, 그 날짜에 하루 전에. 그래서 정말 기쁘죠. 기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학원이 이제 딱 발표가 나면 대부분 이제 거기 학생들을 위한 학원들이 또 세팅이 돼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바로 학원에 등록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좀 지켜봐라.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숙제가 있다. 그런 것들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컨설팅 받고 궁금한 내용들 조심스럽게 문자 드렸을 때도 전화로 직접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도움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또 해드렸겠죠. 네. 해피미아님, 어서 오세요. 네. 나중에 아이 때문에 상담 받으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공부가 꼭 잘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네요. 양면성이죠. 공부는 잘하면 유리하죠. 근데 모든 아이가 잘할 수는 없죠. 근데 공부 외에 또 다른 잘하는 점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기회가 많다. 이런 거는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식이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많은 그의 능력을 갖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베이지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니트 너무 이쁘네요. 진작 입을 거 그랬네요. 제가 거의 안 입었던 옷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는 줄 몰랐네요. 네. 윤경님, 코치님 너무 멋지게 입으셔서 둘이 몰래 야간 데이트하는 느낌이에요. 오늘 반응 좋은데요. 저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니트는 눌리면 안 되거든요. 꼭 촘촘히 걸어서 이렇게 눌리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금 여기 어깨가 넓은 옷걸이에다가 얘를 걸고 스프레이로 물로 쭉 뿌려놓고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주름이 쫙 펴졌죠. 네. 그렇게 입거든요. 니트는 항상. 다림이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스팀 다림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 빌어 놓고 아니면 좀 찝찝한 거는 집에 스타일러 제가 빌트인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건 거의 저는 안 써요. 저는 그냥 거의 물 뿌리고 거품하고, 네. 코치님 그 니트는 청바지랑도, 네. 그런데, 이게, 니트가 몸에 붙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니트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너로 입어도 괜찮아요. 네. 네. 노빌레이 님이 저희 아들 초등 고학년까지 계셔주셔요. 그때 손잡고 갈래요. 네, 역시 옷 관리도 최고십니다. 네, 모자도 디테일 역시 코치님 패션은. 이 모자는 이제 일본에서 백화점에서 모자는 제가 왜 좋은 거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백화점 가서 이 모자랑 지난번에 이 파란색 비싼 모자, 그 모자가 진짜 비싼 모자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샀죠. 네, 그리고 한 개 더 사고 싶었는데 그게 어디에 썼지? 그때 어디 갔을 때 없더라고요. 교토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토에. 예. 오사카에 있었는데 교토에는 없더라고. 예. 교토에서는 백화점에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윤경님 인스타 스토리 올릴 때 가끔씩 코치님이 봐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도곡동 주변 찍어서 올리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곡동도 그렇고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 제가 저한테 뜨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스타에는 피드를 샤론 코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보죠. 네. 네. 오늘 모자 예쁘다는 얘기, 티셔츠 예쁘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네. 네. 가급적이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날 때 내가 그래도 못하나래도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을 만나자. 물론 인플루언서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잠옷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고민은 해요. 고민은 아니다. 생각을 하죠. 내일은 뭐 입을까? 아니면 오늘처럼 하루에 2번 하는 날은 어떤 거 입을까? 그리고 저도 지겨워서.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 옷으로 체크를 하세요. 썸네일로 그 제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코치님 노란색 옷 입은 거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색 옷 입은 거 봤는데. 근데 이게 우리 엄마들만 그러지 않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너 어떤 책 읽었어? 그러면 표지 색깔을 얘기해요. 그 빨간색 들어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비행기 그려져 있는 표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뇌에 더 많이 들어오고 더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온라인 강의든 유료 강의든 어떤 거든 제가 옷을 되게 좀 갈아입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옷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요. 네.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보면 이렇게 알게 된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네 이제 강의를 이제 녹화하러 가야 돼요. 거기 압구정동에 있거든요. 거기가 천안에도 스튜디오가 있고 학교는 더 지방이던데 제가 거기 어딘지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학교가 좀 멀던데. 학교가 천안에 있네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학교구나. 근데 압구정동에도 그 학교 건물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라는 그런 강의예요. 네, 그래서 저랑, 우리 배성기 교수님하고, 반반 나눠서, 7강씩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7강인가 6강인가 이렇게 나눠서 코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글로벌 영재로 글로벌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컨텐츠 만들어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특히 교수 추천하면 장학금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우리 엄마들이 거의 무료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혜택들은, 저는 실용 영어학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도 의논하시고 입학처랑 의논하면 장학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학사를 하나 따기를 제가 권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항상 또 자랑하는 거는 그 BTS 멤버들이 다니는 학교래요. 네. 저는 사실 BTS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네, 실용영어학과예요. 실용영어학과.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좀 찍어볼게요. 근데 요즘은 장학금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학금 혜택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학과장님이 윤경주 학과장님이시고요. 네, 이분하고 상담하셔도 되고, 예, 제가 아직 강의가 시작이 안 돼서 제 얼굴은 없어요. 다음, 이제 신학기부터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네. 사이버대학교는 학사가 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녀요. 저도 고려사이버대학교 내에서 상담심리 한 번 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다 방통대에서 다 공부를 해요. 다 학위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저는 웬만한 데 애매한 데 가서 등록금을 내고 자격증 민간 자격증 따지 말고 저는 학위를 따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근데 또 공부를 겁내는 분들은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은 그냥 돈 내면 따는 거다. 이런 인식이 약간 있어요. 근데 거기도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이버대학교랑 방통대랑 큰 차이 하나는 뭐냐면, 사이버대학교는 사실 집에서, 애톰, 집에서 시험 보거든요. 예. 근데 방통대는요, 학교 가서 시험 봐요. 그래서 졸업이 되게 힘든 거예요. 반대로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학위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어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고 자격증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니까 GCU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테솔 자격증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선생님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튼 장학 혜택도 되게 많다. 그리고 제 이름을 대면 또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또 장학금도 혜택이 많다. 그래서 학과장님 말씀은 거의 무료로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네. 저희는 다 온라인 수업을 다 듣고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분 검사분을 만났거든요. 검사. 예. 미국에서 검사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온라인 강의와 그다음에 야간 로스쿨을 나오셔서 검사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이 온라인 교육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줘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특히 만일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컴퓨터라든가 로봇 쪽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필수 자격이 학부에 공대가 있어야 돼요. 공대가. 예. 근데 그게 온라인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무 대학이나 공대에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편입. 네. 그래서 그런 브릿지의 과정을 꼭 여러분 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학사를 따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애매한 데 가서 돈 주고 힘들고 그렇게 로우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어디 가서 내밀 수 없다. 제가 항상 그런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샤플 아너스 강의에서도 마케팅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블로그를 만들어라. 두 번째 블로그 글쓰기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세 번째는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하는지 마케팅. 근데 제가 하는 강의는 기존에 나와 있는 블로그 강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만들고 성공했고 이런 거를 갖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주 시크릿하게 전달해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너무 공부하라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사실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평생 교육 개념이거든요. 예, 이게 어른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자기주도지 학생들이 과연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느냐? 그건 안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그럼 잘하느냐? 습관처럼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주도 학습 책을 낸 것도 그거는 공부 습관 만들기거든요. 공부 습관 만들기. 이번에 그 수능 만점자 남학생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냥 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10살까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몸에. 애 몸에 배이게.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네. 또 제가 또 그런 과정을 여러분한테 많이 또 알려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그런 애들이 별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운도 좀 있어요. 걔도 실제로,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운이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코치님, 저 코치님하고 1대1로 이야기하고 싶고, 라이브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라는 분이 많이 계신다면, 핸드폰 아래에 댓글 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카메라 표시처럼 돼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네. 그거를 누르시면 저한테 이원 방송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물론 얼굴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일에 원하시는 분들 그걸 누르시고 댓글에다가, 제가 이원 방송 신청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랑 또 소통할 수 있어요. 한때는 이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얼굴을 드러낼만 하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못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저도 지문검사 했더니 상담해 주시는 분이 10살까지 습관을 잘 해주더라 하더라고요. 지문검사 이런 걸 믿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거는 10살까지 습관 만드는 거는 공부법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가 사춘기 이전이라서 그리고 제가 워낙 이 얘기를 많이 거의 10년 넘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많이 또 듣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문검사 이딴 거는 믿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재미삼아. 네. 재미삼아. 네. 그냥 혈액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두뇌 검사도, 네, 두뇌 검사 이런 것도 안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공부가 그렇게 두뇌에 영향이 크지도 않아요. 예, 평균 정도의 지능으로도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아, 그래요. 코치님을 조금 더 믿긴 해요. 조금 더 아니라 절 많이 믿으셔야 돼요. 네. 해피칼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문 한때 엄청 유명했죠. 네, 지문도 유행했고, 또 뇌파인가 뭐 여기다 이렇게 막 누르고 또 막 그 진단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왜 하는 거냐면, 내가 그런 거를 믿고 싶어. 예를 들어서 지문 검사든 점이든 어떤 거든 한 10가지의 답을 줘요. 근데 일반 소비자는 10가지 중에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3가지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전인수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희망 카드예요. 희망 카드. 네. 아이 기질이 궁금해서 가족이 다 같이 해봤어요. 뭐 재미삼아 하는 거죠. 뭐 윷놀이랑 똑같죠. 뭐. 네. 어떨 땐 윷이 나오고 어떨 땐 걸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컨 캐스님이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한때 스카이캐슬에서 많이 이 대사가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김노엘의 코치님 명품 아들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아드님 인터뷰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참 좋은 책이죠. 네. 딸 맘들도 읽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유튜브에 언제 나올 거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그리고 자기가 이번 겨울에 정말 자기 경력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자기가 이 직업에 미래 직업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나오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눈치만 살살살살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니네 그 카네기 멜론 MRSD 카네기 멜론 MRSD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라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같은 그 친구죠, 클래스메이트죠. 아주 천재 같은 애가 있어요. 제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은 나온대요. 네. 네. 희망카드. 동침이 나오신 누구 유치원에 오셔서 좌뇌니 우뇌니 뇌파 검사에서 엄마들 웃고 불고 난리였어요.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네. 네.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문이과가 통합이 됐고 문과의과가 미스되고 인간의 몸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특이하게 우리도 왜 보면 이 치아가 왜 이쪽은 잘 씹고 이쪽 못 씹고 하는 거 있죠. 좌우가 똑같진 않아요. 누구나 다 모든 기능이 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리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믿는 거 아니다. 네. 예비 중일 학원 없이 하는 공부는 집에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네. 시간표 짜서 해야죠. 네. 그리고 이럴 때는 메타인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건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거. 네. 그래서 네. 시간표 꼼꼼히 짜야 되고요. 자기가 어떤 공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보가 많아야죠. 실제로 자기주도 아니면 홈스쿨이 정보 더 많아야 돼요. 교재의 분석도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고요. 교육과정도 다 알아야 되고요. 시간 관리 돼야 되고요. 얘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학원 없이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책상에만 앉아있는데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공부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실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내 아이를 믿어야죠. 제가 말씀드리죠. 믿는다는 게 너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너가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가는 방향은 맞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나요? 우리가 그렇게 로봇처럼 따박따박해요? 아니요. 인간은 항상 흔들리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후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기 싫고 쉬운 것만 하고 싶고 네. 그래서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네. 리틀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대에 오랜만에 잠들지 않고 있어서 들어왔어요. 리틀님 일찍 자? 10시에 자요? 진짜? 근데 새벽에 일어나나 보다. 아침형 인간인가 보다. 그럼 그럴 수 있죠. 네. 날마다니 어서 오세요. 네. 물론 기질에 따라 달라요. 어떤 기질들은 정말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껍질은 견고해 보여도 이 안에서는 막 흔들려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견고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잘 들키는 사람과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죠. 네. Y유성님이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론님 강의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 식사 중에 남편이 누구야?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다른 강의 들어도 관심 없던 남편인데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고. 보통 저한테 샤론님이라고는 잘 안 불러요. 네. 그냥 코치님이라고 부르든가. 그쵸? 근데 이것도 근데 약간 샤론님 하면 약간, 기독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샤론의 꽃, 이런 거 많죠. 네. 근데 제가 제 영어 이름 칠 때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샤론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얘기했죠. 샤론 스톤의 샤론이라고. 제가 웃자고 얘기했는데 실화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YUSUOK님. 네. 네. YHJ님이 너무 감사해요. 놓치고 있는 부분 집어주셔서. 네. 네. 저희 부부 샤론님 팬이 됐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잘 들키는 사람은 남편, 안 들키는 사람은 나. 맨날 하하호 웃어주니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바로 표현하는 자와 자기가 사귀는 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고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친구든 뭐 배우자든 누구든 간에 아니면 정 안 되면 신한테 해야죠. 예. 그래서 정말 외로운 사람들은 신이 있어요. 뭐 하늘이도 될 수 있고요. 진짜 하느님도 될 수 있고 부처님 될 수도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가서 중얼중얼 얘기하는 게 그 기도가 결국 내 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정말 좋은 게 이 결혼 제도라는 거죠. 예, 부부로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내 속 얘기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부라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 forever가 안 돼요.
결국 내가 내 속을 다 말한 애가 그게 다시 나한테 공격을 해서 내가 완전 약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외에 뭐 어쩌면 남편도 포함해서 너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상대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누구나 다 약하다. 이 보여주는 사람은 약자가 되는 거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속병 될 것 같고, 네.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뭐 예쁜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화장도 안 하고. 네. 해피칼라님, 힘들 때 말하시는 한 사람도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며느리들이 그게 없어서 부엌에 있는 강아지랑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윤경님이 코치님 초등 고학년 아들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사는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요즘 연 1.5억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2억일까요? 지금도 준비해 놓고 싶어요. 석사는 이제 그 학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박사는 대부분 장학금이 있는데 석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요. 1.5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활비에 따라 좀 다른데 학비는 그렇게 비싸진 않는 것 같아요.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가 제일 비싸거든요. 거기는 장학금도 없고, 근데 거기가 6개월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된다고 봐야죠. 500에서 600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학비 500, 그 다음에 생활비가 한 3, 400 정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잡으면 돼요. 1,000만 원. 그래서 초등을 보내나, 중등을 보내나, 고등을 보내나, 석사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언더일 거다. 언더일 거라고 전 생각해요. 네. 맞아요. 터놓고 말한 게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네. 네, 너무 공감돼요. 다시 약점이 돼요. 그리고 항상 나를 제일 잘하고 나를 제일 이해해주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딱 알거든요. 어디가 아킬레스건인지.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배반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그 상황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예. 스위팀이 현명한 여우가 되는 법 있을까요? 전 곰이에요. 글쎄 저는 곰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빨리 속내를 드러내고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손해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곰들은요 얻어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몰라. 근데 가만히 입 달고 있다가 깨닫게 돼. 그리고 상대가 알아서 자기가 아니까 나도 아는 줄 알아. 이런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될 수 있고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곰이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약점이 되어 화살을 맞는 만큼 굳은 살도 생겼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래요. 홍포님, 코치님 오늘 스타일이 멋져요. 맞아요.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꼬투리 잡더라고요. 네. 인간관계 참 힘들어요. 네. 제가 강의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코치님은 어느 분야가 약하신가요? 뭐 질문하면 술술술 나오니 너무 신기해서요. 막힘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질문을 거의 많이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사례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90년대부터 했어요. 1990년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록 저장에 굉장히 익숙해요. 내가 글을 써서 저장한다는 건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경험한 바를 질문해 주셔서 하고요. 또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말해야 되겠다. 잘 보이게 말해야겠다. 좋은 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질문은 질문이다. 그럼 질문에 가장 적합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예, 그래서 아마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일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샤밀들이 싫어할까? 이런 말 해야지. 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말해줘요. 네. 곰 흉내내는 거 귀여워요. 네. 구체적인 유학 금액. 네. 그리고 유학은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냐면 1년에 10만 불까지 징여세가 없어요. 네.
이렇게 유학생으로 등록하는 건 절차는 복잡해요.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이게 공부를 시키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성년자는 1년에 10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무상징역,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징여하는 게 있죠. 근데 유학 비용은 그런 게 없어요. 증여세가 없어요. 공부시키는 거니까. 네. 블로그 주소 알고 싶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찍으세요. 그럼 제가 다 프로필 뜹니다. 코치님 덕분에 눈앞의 점수에 급급하기보다 멀리 보게 되네요. 네. 유학의 적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최근 KNL에서 이야기라 공감했어요. 약점. KNL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 KNL 잘 보세요, 교수님. 네. 근데 오늘 방송 안 하나 봐요? 오늘 왜 안 하죠? 저 궁금했었는데. 네. 오늘 안 하던데요. 네. 저도 코치님 덕분에 학원 많이 끊었어요. 그렇죠. 네. 리틀님, 어제 생명과학 방송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런 문제를 풀 정도의 사고를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며 띵했어요. 미리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휴가래요. 네. 그래요. 네. 휴가도 가야죠. 근데 저는 휴가 가도 방송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말하기가 어려운데 코치님 역시 다르십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그대로 말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평가받는 면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를 깨닫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요. 예, 신에게. 나의 능력이 8이야. 근데 8이 발휘가 될 수도 있고 8이 10이 될 수도 있고 8이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거는. 네. 그런데 저는 그 나머지 내가 최선을 다한 부분 나머지는 신이 날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 기도해요. 어디를 가나. 네. 중둥딸 사춘기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 조언해 주세요. 딸이 그냥 집이 좋아야 돼요. 예. 난 그래도 내 방이 좋아. 내가 집에서 안전해. 세이프해요. 안전해. 그리고 집이 편해. 안락해. 그리고 난 지금 엄마는 밉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까진 안 가요. 네. 홍뽕님, 6살 남아 놀이학교 다니다 내년에 영유 1년차로 가려고 해요. 아이도 영어 잘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엄마 욕심인가 싶어 코치님 책 다시 읽어요. 저는 보내라고 얘기해요. 네. 7세잖아요. 7세 1년 가는 거잖아요. 예. 7세 1년 가고 8세 영유 연계 주 5일 수업까지 2년 열심히 해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영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는 거 좋습니다. 일본 가서도 방송해 주시는 코치님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막 그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있어. 여기 이런 거 있다. 나중에 와.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요. 와카야마 온천 진짜 좋았어. 정말 유황 온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일본 여행 보내면 유후인 가지 말고 와카야마 가라. 거기가 좀 비싸지만 그게 훨씬 효과가 좋다. 유후인은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온천 같아요. 별로. 근데 와카야마 유황 온천은 진짜 좋아요. 예, 정말 온천한 느낌이 들어요. 예, 거기 가라.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코스도 되게 좋다. 저는 그거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코치님이 있어 든든해요. 고마워요. 네, 키네님도 샤프리신가요? 네. 샤프리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제가 해서 든든하다고 말해주신 분들은 더 많은 거 가져가시라고. 네. 일본 가고 싶네요. 네. 여행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또 가고 싶죠. 뭐, 마약이에요. 마약. 네. 저희 아이 염탐하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학원 가는 길에 만났는데 저희 아이가 요즘 사람들을 염탐하고 다니면서 물어봤다고. 그 집 엄마 때문에 뒤에서 염탐하는 거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데 은근 통쾌. 진짜 아이가 아줌마 염탐하고 다녀. 염탐이란 단어를 알아요, 아이가?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인가? 염탐이란 말도 우리 잘 안 쓰잖아. 너무 웃긴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예.
라일락님이 사춘기 딸 키우기 힘들었는데 중1 내 수행평가 엉망이었어요. 집이 좋고 내 방이 좋고 엄마는 미치면 믿을 구석이 딱 이 상황이에요. 내년 중2 잘해는 그럼요. 그 대신에 아이한테 영어 수학 2과목만 하라고 하세요. 영수 벅차다 그러면 수학하라고 하세요. 그거 하나는 딜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사춘기 전에 공부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사춘기인데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찝찝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사춘기 핑계를 대도 할 거는 해야지. 밥값은 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가 밥값은 해야지. 너가 5살이면 30분 앉아서 공부해야지. 그게 네 밥값인데 그것도 안 해?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런 걸 항상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 때문에 애들한테 잔소리한 적 거의 없어요. 딱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되게 재미있어 해요. 저도 물론 공부를 좋아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힘이에요. 공부가 재미있다. 공부가 재미있어야 돼요. 네. 네, 할 건 하자. 이게 가온이다. 좋아요. 저희 가온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코가 석자다. 네. 내가 좀 남 도와줄 겨를이 없다. 내가 너 급하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일단 본인 일부터 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홍폼이 답변 감사해요. 코치님 만나 저도 저희 아이도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네. 스위트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코치님. 초등 엄마 관계 특강 읽으세요. 초등 엄마 관계 특강 읽으면서 조금 스트레스도 풀고 이랬구나 이러고 괴롭히는 여인을 떠올리면서 너는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됐죠 뭐. 네. 네. 규빈맘님 요즘 많이 지쳐있고 친한 친구들 만나도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코치님 강의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강의 좀 들으세요. 지금 등록 기간이고요. 1월 9일에 개강하고요. 이번에 방학 때는 7주 드리는데 저희 강의료가 12만 원이에요. 원래 한 강의가. 근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강의가 다른 데 가잖아요. 35만 원으로 둔갑해요. 근데 저희 강의가 훨씬 퀄리티 더 좋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방학 때는 신규 강의를 안 만들고 특별 세일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 과목에 지금 8만 원이에요. 8만. 그러니까 부가세가 8천 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과목 하면 또 제가 굿즈 선물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들어가서 꼭 들으세요. 제가 강의 49개 오픈해놨습니다. 물론 행복사전은 노세일이에요. 그 대신에 제가 선물을 많이 보내드립니다. 블로그 들어가서 꼭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든든해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또 3월 되면 강의가 많이 없어집니다. 네. 지금이 찬스다. 네. 국어 수학은 하겠다라고, 잘 됐네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냅둬요, 그냥. 시간 잘하고. 네. 내 코가 석자, 딸 키우기. 딸이 더 힘들어요. 네.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 실수를 하는 본인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엄마가 배포가 커야 돼요. 배포가. 엄마가 너무 작은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코치님 재밌어요? 그래요? 코치님 추천해 주신 하나와 미소시루 보고 엊그제 엄청 울었어요. 진짜 슬프죠? 슬프지? 슬퍼요. 예. 제가 저 영화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이 또 다 잘 보죠. 재밌어요. 네. 예비 중1, 예비 고1 맘인데 강의 뭐 들으면 될까요? 네. SH정님 블로그 들어가서 오늘 제가 유아맘, 초등맘, 중등맘 추천 강의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1:1 게시판에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 강의를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줄에 말하기에는 너무 어설퍼요. 그래서 블로그 보시고 1:1 게시판에 글을 올리세요. 네. 7살 예비 초일인데 영어에 입이 안 터져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정상이죠.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어가 입이 터지는 거는요. 듣는 게 먼저예요. 듣고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해야죠. 따라서 말하고. 그 다음에 책도 소리내어 읽고. 그래야 내가 듣잖아요. 자, 다시요. 모국어 배우는 수준 먼저 들어요.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그럼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아기가 엄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듣고 듣는 대로 말한다. 읽고 읽은 대로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서를 하고요. 너무 정상이에요. 네. 라이크 영어 유치원이거나 아니면 케네스 쌤의 스피킹 특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수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오랜만에 코칭 라방 들어왔는데 역시나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는 또 힘든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가 힘들어 이러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만 힘드냐? 너도 힘들지. 다 힘들잖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을 내가 모르지만 요즘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돈 벌겠다고 영끌해서 부동산 갭 투자했고 코인 샀고 그다음에 주식 산 사람, 이 3종 세트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이자 부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뭐 어디에 해당되는 모르지만 3종 세트가 다 해당이 되면 진짜 힘들 거고 아니다 그럴수록 좋지 않을까요? 예, 다 힘들어요 지금요. 그렇죠?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퀸즈에 와 있는 맞아요. 학원 3년이 선배만 이야기인데요. 경시하던 아이가 학교 빠지고 집 나가서 찾으러 다니다가 찜질방에 찾았는데요. 거기서 수학 문제집 풀고 있더래요. 그래서 화가 났다가 마음이 놓였다. 애들이 찝찝하면 하는 거예요. 네. 네, 신정님, 네, 유성님, 네. 이와이, 예, 만세님, 초오 정서성 강한 아이 수학을 집에서 하겠다는데 학원보다 진도가 늦을 텐데 걱정돼요. 괜찮을까요? 아이랑 약속을 하세요. 예. 집에서 하면 교재를 어떻게 할 건지 몇 달 안에 마스터할 건지 그리고 만일에 해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작전을 짜세요. 그래서 하게 되면 감사한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럼 혼자 못하는 거죠. 뭐. 지켜만 보고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고 흐뭇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의 문제니까. 초고는 중요한 거니까. 네. 종류만 다르지 삶의 무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데요. 네.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힘들지만 속으로 버텨. 네. AI 엔진님이 본인이 그러셨어요? 대치동도 요즘 전세가 안 빠지나 봐요. 아랫집 수능 전에 이사 나갔는데 안 들어옵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운이 좋은 게 저는 저희 그 세입자가 11월이었는데 저희가 올수리해서 세를 놨거든요. 7월, 8월부터 재계약하자고 막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해드렸죠. 예. 근데 제가 요즘에 전세 힘들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안정되게 집을 계속 살 수 있고 저는 또 시세대로도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하면 서로가 좋은 거다. 그런데 막 앞을 모르는데 내가 나만 이익을 갖겠다.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를 줬을 때 그 주인이 그 양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돈을. 또 대치동은 전세금이 비싼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정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저도 부동산한테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집주인들이 몇 억씩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재계약할 때 그런 얘기도 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사람이 뭐 몇 명 되겠어요. 몇 억씩 통장에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되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금은 다들 힘든 세상이다.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남자 6살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코치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속상한 말 상처되는 말 하신 적 있나요? 훈육으로 시작해서 훈계와 상처로 끝나는 말들로 제가 죄책감이 드네요. 코치님도 그런 적 있었을까?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사과해요. 저는 정말 사과를 잘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엄마 노릇 못했다. 엄마가 너보다는 어른인데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엄마도 잘 못한다. 그럼 애가 웃어요.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솔직한 거라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물론 법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잘못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 내가 사실 너한테는 공부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관련 문제를 말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까지 갔고 공부 가다 보니까 인격까지 우리가 정말 저격하는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못났다. 미안하다. 저는 막 그래요. 미안해.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엄마는 웃을 못한다. 막 이래. 그럼 애가 그냥, 아유, 됐어. 이래요. 왜냐면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엄마가 그냥 미친 거지, 뭐, 순간적으로.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 그리고 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신이 아니야. 신도 싸우지 않아요. 신하에서. 신끼리도 막 질투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린 인간인데.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말은 조심하는 게 더 맞아요. 이게 한 번 했을 때 사과로 끝나는 거지 매번 야단치고 사과하고 야단치고 사과하고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시절에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해준 부모님 잘 없었는데 너무 저는 좀 솔직해요. 예, 참 미안하다 그래요. 그냥 미안해 막 이래. 근데 그것도 진짜로 가짜라니 옛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미안하다 그래요. 예. 코치님은 육회, 상쾌, 통쾌 비타민이라고요. 내가 아까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팔짱을 끼고 손을 남편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결에 맨날 그러거든요. 어떤 여름에도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내 손을 넣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우리 남편은 이렇게 외모로 멋있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 제가 오늘 해준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제일 좋은 게 빵빵한 엉덩이와 긴 다리. 물론 당신 늙어서 이제 엉덩이는 힘이 없어졌어. 빵빵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볼만하지. 그런데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알아? 이랬어요. 또 우리 남편이 막 쫑긋해서 자기 약점이 뭔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짧은 팔 이랬어요. 진짜 팔이 짧아요. 팔이. 저희 아들은 팔다리가 길거든요. 거의 고릴라 수준으로. 남편은 다리는 길어요. 근데 팔이 짧아요. 그래서 맨날 옷을 사면 좀 줄여야 돼요. 팔을 갖다가. 약간 애기 같아요. 팔이. 옛날 같으면 5년 전 10년 전 같은 남편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그거 웃어요. 그냥 에이 이러고 웃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되게 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 약점에 대해서 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 너무 다행이죠. 네. 네. 신끼리도 질투하고 싸우는데 인간인데 그럴 수도 그럼요. 네. 약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잠을 잘 때 코를 골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끄러워. 코 좀 골지 마 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코 고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수십 년을 골았는데 배랑간 이래요. 누가? 내가 코를 골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래요. 그럼 내가 진짜 한때 때려요. 뭐야? 때려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싸울 정도의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병인 거죠. 네. 내가? 막 이래요. 내가 얘기했어요. 언젠가 내가 동영상을 찍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널 보여주겠다. 제가 막 이래. 이제 리틀린도 그래요? 미치지 않았어요? 제정신은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네. 네. 선장님의 5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영어가 고민입니다. 6세, 7세 2년 영유 졸업하고 초등 올라가면서 어학년이나 영도 다 안 다닌 데서 화상과 온라인 독서만 진행했어요. 5학년부터 영어를 학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이는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며 전혀 학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어 도서가 아니라 화상 영어는 영어 수업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초등 5학년 때 5학년 올라가면 4학년이잖아요. 4학년 때 영유 실력은 이미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빛의 속도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학년이니까 그래도 5학년, 6학년, 2년 이래도 제대로 기본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 테스트를 한번 보게 하세요. 레벨 테스트를. 현타가 좀 와야 돼요. 예. 현타가 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온라인 독서 영도도 안 다녔다는 거죠. 화상 온라인 독서 영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어가 만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 아날로그예요. 예.
말하고 쓰고 해야 되는 거야. 이 탭으로 찍는다고 공부가 되지 않아요. 저장량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공부가. 이거 아니에요. 공부 꾹꾹 눌러 써서 머리에 넣는 거예요. 콕콕콕콕 넣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DNA는 그렇다. 그래서, 화상 영어하고 온라인 독서, 그 온라인 독서에 그것도, 그거로 영어가 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영어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미안해요. 좀 세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콩달콩하신 중년 부부 롤모델이라 우리는 좋은 얘기 했는데 위에 또 윗분은 또 너무 고민을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엄마가 한다고 얘가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세요. 현타를 좀 맞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시겠죠? 네. 우리 엄마들은 항상 고민이 많고, 저를 보면 또 항상 또 질문을 하고 싶었죠. 제가 힐링 라방이라고 해도 우리의 힐링 안에는 자녀 교육도 들어가니까 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남편 퇴직하면 오피스를 얻어서 무조건 매일 나가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오피스는 사드리세요, 그냥. 능력이 된다면. 그리고 좋은 데는 괜찮아요. 수익도 괜찮고 요즘에 오히려 그 업무용 부동산이 괜찮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에 주소를 넣는 순간에 그거는 집으로 되는 거예요. 집으로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는 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작은데도 강남 같은 경우는 근데 월 1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커요. 퇴직을 하는데 1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130 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퇴직하기 전에 그냥 투자 개념으로 하나 사놓으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 그래서 거기에 그냥 출근하라 그러고, 만일에 남편이 여러 명, 이제 남편 또래가 여러 명 퇴직하면 모아서, 관리비나 임대를 나눠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남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4명이 대학 동창들이 다 비슷하게 정년퇴직 하잖아요. 명퇴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다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가지고 4명이 그냥 앉아서 대부분 다 주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노는 거죠, 뭐. 그래야지 되지. 집에 있는 순간에 이제 굉장히 집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편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2 청담 여아 평범한 현행으로 수학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공부해서라도 황소 준비가 도움이 될까요? 얘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네. 얘가 이제 그거를 현재 아주 평범하게 현행을 하는데 황소로 가려면 그 굉장히 좀 난이도 높게 입학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가서도 그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글쎄 목적이 뭔지 먼저 본인의 목적이 이 아이의 그 인생에 황소의 경력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수학을 재미있게 그다음에 결국 수능 수학이 목표다. 그러면 황소를 안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목표가 뭔지를 먼저 정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의미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 나는 정말 이번 생에 내 아이를 꼭 황소를 보내겠다. 내가 황소 다니는 학부모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야죠. 그렇죠? 애플민트님 아침에 등산 가면 중년 아저씨들 3, 4, 5에 모여 산책 나오시더라고요. 부동산 얘기도 하시고. 네. 정말 없어 보이죠. 그거는요. 네, 없어 보이죠. 그래서 쿠레아님 지금 초2까지 평범한 현행을 했던 엄마의 분명히 가치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수학을 재미있게 하고 있으면 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치동에서는 수학 선행을 특히 고등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3학년, 4학년 때에도 늦지 않다. 그리고 2년 정도 선행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차영지 쌤은 우리 강의를 좀 안 들으시나 봐요. 코리아 클래식 115님도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요? 저희 이번에 차영진 쌤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차영진 쌤은 아예 고2부터는 아예 선행을 안 시킨다. 고2 때는 그냥 고1까지 선행을 하고 고2부터는 그냥 수능 시스템으로 2년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맞는 말입니다. 샤론 코트님 아이를 키울 때 수능 목표를 키웠나? 아니요. 전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은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냥 얻어 걸려서 만점 맞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수능을 만점 맞으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은 목표도 또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과정이니까. 근데 원래 둘째는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네. 그런 거다. 네. 아니, 인생에 어떻게 목표가 수능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네. 코치님 지난주에 여의도 오셨었죠? 지난주에 여의도
갔어요. 여의도 가서 시범단지에서 밥도 먹었고 거기 금호 리센치아 그거 보러 갔어요. 보러 갔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게 이제 그 63빌딩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건물도 근사하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한강변 아파트를 하나 사라. 나는 노후에 한강을 보며 살겠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막 찾았어요. 근데 거기가 63빌딩 바로 옆에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외관으로 볼 때.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럼 임장을 가자 이러거든요. 갔지요 제가. 세상에 거기는 진입로가 없어요. 차만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좁은 사도 개인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막 철망인 데 들어가야지 그 주상복합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보셨나 보다. LJY님 저 봤어요? 남편하고 또 그러고 다니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여의도를.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의도랑은 인연이 없나 보구나. 그러고 왔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집 보러 갈 때도 막 그 진입로가 막 좁거나 막 차가 들어갈 때 막 힘든 데는 저랑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단 이 웰컴부터 힘든 거예요. 들어가는 것부터. 그럼 저는 아니구나. 저랑 안 맞는구나. 이러고 저는 포기해요. 그냥. 네.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다 여러분이 알아요. 아유 어디 오셨구나 이렇게 다 알아요. 거기에 시범단지 안에 밥을 또 먹어야 되니까 안에 보리밥 앤드 칼국수를 주는 5,500원짜리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대1 비율로 주는 줄 알았어요. 1대1 비율로. 여의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좋아요. 저희도 여의도를 노리고 있어요. 여의도 이사 가려고. 그런데 뭐 맞아야지 가지. 우리 남편이 여의도 너무 좋다고 여의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 사놓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는 안 돼. 왜냐면 저는 제가 뚜벅적이 이래서 전철역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걸 원해요, 저는. 제가 운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못 하더라고. 그런데 추천해줘요, 그러면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LJY님 추천해주세요. 여의도 노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비빔밥과 칼국수가 1대1 비율을 원한 거예요. 남편이 칼국수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는 비빔밥이 메인이고 칼국수는 약간 국물 개념이더라고. 그래서 또 그거 먹고 왔죠. 네. 네. 코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분들을 키우셨나요? 목표 없었는데 저는 2가지 있었잖아요. 제 책에 있어요. YUSEOK님. 아이가 둘이다. 하나는 글로벌 인재를 만들겠다. 하나는 국가에서 봉사하는 인재를 만들겠다. 그렇게 저는 꿈을 꿨어요. 아이가 둘이며, 즉 아이 하나는 공직에 넣고 아이 하나는 글로벌하게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 했는데 그 꿈은 이뤘어요. 그런 목표였어요. 세상 담다님, 맞죠? 세상 담다님. 코치님 저는 생리통이 심해서 저희 초등딸도 생리 시작되면 걱정이에요. 따님 학생 때 생리통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2가지 면이 있어요. 자궁 안에 어떤 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리통을 굉장히 크게 유발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남자아이들 마찬가지고 전 남자아이들은 비뇨기과를 반드시 가라. 여자아이들도 산부인과 가라. 그러니까 자궁에 이상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자. 자,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생리통 약이 있어요. 진통제가. 그러니까 생리통 약이 많아요. 약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 먹었을 때 내가 속이 안 아프다. 이거 머리 편하다. 이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그 고등학생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러면 생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통증도 심하고 비상약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다. 예, 2가지.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약을 갖고 있는지 이 2가지.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엄마가 초등딸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때 가서 걱정해야 돼. 걱정은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동부지천 너무 좋아해요. 뭐가 대박이었죠?
YUSEOK님. 아, 그거, 인재상, 그거, 글로벌 인재, 나라의 인재, 저는 그런 목표를 가졌었어요. 뭘 대단해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대단할 건 없어요. 근데 기회를 많이 줬어요. 아이한테. 기회를. 계속.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려줘요. 소스를 줘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해봐라.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가둬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영어를 많이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영어를 쓸 수 있게 편하게 기회를 많이 얻는데 가라. 코칭 생리통 관련 답변. 그러니까 내가 별 얘기를 다 해주죠. 근데 이게 제 솔루션이 아마 가장 정확할걸요. 예. 제가 그렇게 생리통을 많이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혹이 있더라고, 혹이. 예. 그거를 떼어내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수록 엄마가 똑똑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똑똑하다는 것도 이익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요. 스마트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라의 뜻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1번을 갖겠다. 내가 3번을 갖겠다. 이런 식의 느낌. 내가 다 갖겠다 하면 7, 8, 9를 갖게 돼요. 그럼 바보같이 되는 거야. 로봇 좋아하는 저희 딸 카네기 보내고 싶어요. 가야 돼요. 이번에 2대 나와서 그 MRSD 들어온 애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거의 서울대 갈 급 아이였더라고요. 걔가 너무너무 잘한대요. 예.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였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노리서 해야 돼. 이거 우리가 많이 가야 돼요. 많이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엄청 밀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 한국이 제조업도 밀리고 중국에 이 로봇도 밀리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 많이 실력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그거 몰라서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내가 진짜. 우리의 그 국력이나 우리의 그 교육열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멀리 퍼뜨려서 정말 미래 산업을 우리가 리더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다 모든 유튜버에서 의대 보내겠다 그러고 막 이딴 얘기할 때만 내가 아니 의대도 가긴 가야 되는데 모든 아이가 의대를 가서 뭐 할 거예요. 더 큰 일을 해야지. 전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모범을 보이고 아니 꼭 엄마가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똑같이 복붙이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 그리고 자식이 솔직히 나보다 더 우수해요. 예,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도 괜히 우리는 너무 샤밀한테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요. 그냥 내일 아침에 뭐 먹을 건가 걱정하고 쓰레기 버렸나 그런 거나 해. 그냥 체크를 해. 걱정하지 말고 그딴 뭐하러 걱정을 해. 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오늘도 또 여러분하고도 이렇게 했던 많은 온갖 주제로 각종 주제로 또 쌀을 떨었네요. 네. 평소에 어떤 책을 많이 보진 않아요. 필요한 책만 봐요. 예, 필요한 책. 그리고 저는 문고, 교보 문고 이런 데 큰 데 가서 서고에 가서 책을 쫙 골라요, 제가.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초등아이 코딩 로봇 수업 지키시키는 거 의미 없어요. 진짜로 말씀드려요. 그냥 관심 있으면 되고요. 이 수업에 들어가서 그냥 끄적거리면 되고요. 영수하셔야 돼요. 로봇 하려면. 네. 독서, 그 다음에 스피치, 영어 수학해야지 로봇 할 수 있어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네. 초딩이 코딩 해봤자 그거는 그냥 버블이다. 의미 없어요, 별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로봇 천재들이 해주는 말이고 이 얘기를 1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밤 10시에 라방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도 또 오래 했네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솔직하게 가장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대신에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 들어가서 1월 강의 꼭 들으시고 샤플 라너스도 같이 참여하세요. 돈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합시다 같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답변 드린 중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코치님 너무 세게 말했어 이러면 이해하세요.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자녀를 내 아이처럼 생각해서 말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좋으셨죠? 네. 내일 아침에는 또 우리 한바탕 웃을 겁니다. 내일 김 기자 옵니다. 네, 김 기자 간다. 그래서 겨울방학 특집으로 할 거니까 내일도 또 여러분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게요. 네. 네, 코리아 클래식님. 네, 아시겠죠? 네, 박선영님. 네. 자, 이것으로 끝냅니다. 푹 쉬세요. 네.